자, 그럼 오늘의 3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후에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하신 내용을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해외 아동자원봉사단원을 희망하고 있는 고3 학생인데요. 희망하고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수시 경쟁력은 어떻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더 노력해야 할까요? 두 번째 질문은 해외 아동을 돕기 위한 진로를 위해서는 어떤 학과들이 적합하고 많은 봉사 기회를 접할 수 있는 학교로 지원한다면 어떤 곳들을 지원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저는 해외 아동봉사단원이 꼭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직접 전화를 줬는데요. 원하는 학과랑 목소리랑 어울리지 않나 너무 예쁜 목소리 가지고 있고 내일이 수시 접수 마지막인데 잘 마무리하고 있어요? 네, 저 잘 했어요. 네, 이번 상담 그리고 분석은 정주원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우리 학생 정주원 선생님이랑 인사 나누실게요. 예,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수시 원서 준비 잘 하고 있을 텐데요. 아마 또 고민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마지막까지 희망 잃지 마시고 지원 전략 짜는데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정종 선생님께서 사전에 우리 학생의 학생부 그리고 비교과 활동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평균 내신 등급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5.17등급, 수학 5.17등급, 영어 5.5등급, 사회 5.43등급으로 평균 등급이 5.32등급입니다. 네, 성적 분석에 보시면은 학생부 주요 교과목 추이를 보겠습니다. 국어는 5등급에서 4.5등급, 6등급으로 하락을 했고요. 수학도 5.5에서 4등급, 6등급으로 다시 하락했습니다. 영어 6등급, 4.5등급, 6등급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9월 모의고사 가채점 결과를 보시면요. 국어 B 원점수 80에 4등급, 수학 A 원점수 72에 4등급, 영어 88에 4등급, 생활과 윤리 28점에 5등급, 사회문화 21점에 5등급으로 원점수 289에 평균 등급 4.25등급입니다. 6월과 9월 비교해보면요. 국어는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승을 했고요. 수학은 4등급 유지, 영어는 4등급 유지, 생활과 윤리는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 사회와 문화는 5등급으로 유지했습니다. 비교과 활동 보겠습니다. 1학년 때 학습부원, 학교 홍보대사, 동아리 1, 2학년 때 또래 상담 동아리 했고요. 봉사활동은 1학년 53시간, 2학년 61시간, 3학년 6시간으로 총 120시간을 했습니다. 수상 내역 보겠습니다. 1학년 학교 홍보 UCC 대회 우수상 2위 했고요. 반가 부르기 대회 동상 6위 했고 자기주도 학습상, 학교 홍보 대사 공로상, 2학년 때는 사진 콘테스트 동상 4위 했고요. 학교 홍보 UCC 대회 금상, 반가 부르기 대회 은상, 그다음 피구 대회 준우승 2위를 했습니다. 희망대학 보시겠습니다. 1지망 덕성여대 국제통상 덕성인재전형, 2지망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학생부 적성 우수자 전형, 3지망 부산의대 중남미의 학부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비교과를 보니까 교과에 비해서 비교과가 너무 좋아서 좀 많이 아쉬운데 정말 조절 잘해서 우리 정지원 선생님께서 안내 잘 해주셔가지고 꼭 좋은 대학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우리 학생 학교의 평균 내신이 5.32등급입니다. 내신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사실. 성적 향상도를 봐도 1학년 5.79등급에서 2학년 4.07등급 좀 오르는 듯 하다가 다시 3학년 때 5.6등급으로 상승 하락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교과 성적을 보더라도 2학년 때 잠깐 성적이 오른 것을 빼고는 특별하게 성적에 대한 장점이나 또한 우리 학생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것들이 크게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보면요. 3월 성적에 9월 성적 보면 3.88등급에서 3.5등급, 4.38등급, 그다음에 4.25등급까지 오히려 상승보다는 하락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직 9월 성적은 다 안 봤는데 가채점 결과로 좀 예상을 해본다면 평균 4.25등급으로 평균 등급이 나빠 보이는데요. 영어하고 수학의 등급 컷에 걸려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을 하신다면 성적 향상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학생 성적으로는 희망대학이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직도 이 탐구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데 왜 그런가요?
탐구를 네. 2학년 때 너무 안 해가지고 네. 그래서 4학년 때도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예. 6월 성적에 비하면 성적이 사실 조금씩 오르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회탐구가 관리가 안 된다는 거. 제가 보통 고3 생활하거나 학생들 상담할 때 사회탐구 점수를 좀 많이 보는데요. 이게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는 학습 계획을 잘못 세웠던가 아니면 공부 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고3 때 사탐을 한다고 그러는데 탐구는 고2 때하고 겨울방학 때 다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지금 학생 입장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것들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학생들한테는 더 많은 기회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좀 냉정하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테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네. 이 학생이 고3 학생이잖아요. 네. 근데 그 사탐을 고2 때 다 끝내놨어야 된다고 한다면 네네. 다시 어떻게 재정비를 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지 예. 좀 캄캄할 것 같아요. 아, 예. 그 탐구 영역 잠깐 보시면은 이제 논술에서 최저 한 과목 선택하는 대학도 있고요. 그다음에 2과목 대한 하는 대학도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사탐에 매진하려면 국영수를 버리고 탐구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학교 학생들 보면은 주말에 놀고요. 그다음에 점심 저녁 시간에 되면은 떠들거나 합니다. 그 30분, 1시간, 그거 만만치 않은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시간, 일요일 시간, 아침에 좀 늦잠 덜 주무시고, 하시면은, 오히려 국영수 줄이지 마시고요. 자기의 분명 빈 시간도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60일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탐구형의 관리는 지금보다는 5등급이니까 적어도 3이나 이 정도는 충분히 한 2개월 안에 올릴 수 있으니까요. 하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좀 빠른 거에 인강이라든가 아니면은 EBS 같은 강좌를 들으셔서 좀 정리하는 시기가 한 번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빈 시간을 공략하라라는 말씀이시고요. 비교과 부분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보완점도 좀 봐주실까요? 네. 1학년 학습법만 학교 홍보 대사로 활동을 했는데요. 또래 상담자도 동아리 시간에서 집단 활동 프로그램들의 학교 학생들하고의 이 조정 활동에 대해서 우리 학생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생활기록부를 딱 봤더니 그 내용이 많이 부족합니다. 무엇을 활동했고 어떻게 활동했고 왜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전혀 적혀져 있지 않고 또 교과 세부 능력이나 독서 상황을 봤을 때 우리 학생이 과연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활동했는지 찾아보기 좀 힘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일괄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만약에 학생부 종합을 쓰신다면 자기소개서에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지금 생활기록부만으로 우리 학생 평가하기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을 앞두고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을 잘 찾아야 할 텐데 정 선생님 우선순위별로 좀 진단해 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이 적합한 전형을 우선순위별로 진단해 봤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 말씀드리면 1순위 학생부 적성 전형, 2순위 논술 전형, 3순위 정시 전형으로 진단해 봤습니다. 네, 3순위까지 진단을 좀 해주셨는데 네. 진단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학생부 적성 전형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 내신이 5.32등급, 모의고사 4등급 초반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 학생이 원하는 희망대학 저도 보내고 싶은데 조금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수능을 준비하면서 적성평가에 대한 투자를 한다면 합격에 대한 합격률이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학생부 적성평가가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기출경영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타겟으로 해서 그 대학별로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대학별 특징, 문항수, 난이도, 그다음에 틀렸을 때의 감점 여부를 확인하셔가지고요. 그 기출문제집을 좀 사서 열심히 풀어보는 제한 시간에 빨리 풀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고 네.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한두 문제 정도가 내신 등급을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준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순위는 논술 전형입니다. 학생들한테 이제 논술 전형을 얘기하는데 앞에서 정재원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논술의 핵심은 논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최저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일수록 최저가 높고요. 그래서 연세대 경쟁률도 떨어졌고 한양대 최저를 없애는 바람에 경쟁률이 올라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최저를 맞추도록 정치 방향에서 조금 더 맞춰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높은 최저라면 되도록 낮은 과에 대한 지원을 하시고요. 실질 경쟁률을 떨어뜨려서
우리 학생이 논술 전형에서 내신보다는 논술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정시를 바탕으로 논술 전형의 최저를 높이시고 그 다음에 논술 준비하시는 것이 합격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순위 정시입니다. 우리 학생 평균 등급으로 봤을 때 4점대 초반이라 좀 안 좋은데 수학 영어 모두 9월 성적 봤을 때는 등급 컷에 걸려져 있습니다. 아마 조금 더 노력하고 탐구 관리된다고 하면 수도권 대학에 지원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탐구가 이제 아까서부터 계속 문제였는데 네. 남은 기간 동안에 다시 계획 세우셔야 합니다. 앞에서 제가 짬짬이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한 탐구를 2등급 목표로 하신다면 정시에서 충분히 도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학생에게 지금 적성 전형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네. 적성 전형 실시하는 대학의 원서가 아직 마감이 안 됐죠. 대부분 네. 9월 15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학생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덕성여대, 가천대, 부산 외대 등이 있습니다. 이들 대학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과 특징과 도전 가능성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덕성여대 덕성인재전형입니다. 국제통상학과 8명, 자, 학생부 40회, 서류평가 60회, 수능 최저 없습니다. 작년도 합격 평균 내신 3등급 초반입니다. 경쟁률 13.5대 1로 학생부 자기소개서에 대한 정성적 평가고요. 선발 인재상을 보시면 자기주도적 탐색 활동을 해서 잠재력과 덕성을 경비한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학교생활 정말 지원학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보여지는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내신의 등급이 각 0.5점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과도 상향으로 본 거는 아까 학교 선발 인재상에 우리 학생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한 잠재력과 덕성에 대한 걸 좀 찾으려고 했더니 그 부분이 잘 나타났지 않고요. 내신이 좋지 않아서 좀 다른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가천대 학생부 적성 종합전형입니다. 예. 사회복지학과를 보시면요. 네. 예. 가천대요? 예, 가천대입니다. 학생부 60회, 적성고사 40회, 수능 최저 없고요. 사회복지학과 합격률이 내신 3.33등급입니다. 경쟁률 24.33대 1로요. 예. 전체 배점이 국어 20문항, 수학 20문항, 영어 10문항 정도 됩니다. 수능에 한 3점 정도 위주기 때문에 수능 중심 이게 준비하시면서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60분으로 빨리 푸는 문제입니다. 작년도 50문항 중에 합격자 평균이 37.7, 그러니까 한 14개 정도 틀렸겠죠. 그래서 지금 집중적으로 좀 학습을 한다면 도전 가능하겠습니다. 네. 예, 부산외대입니다.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중남미학부 18명으로요. 학생부 100회, 2단계에는 학생부 70, 면접 30입니다. 작년도 경쟁률 5.43대 1, 그 다음에 합격자 내신 평균 2.53등급입니다. 추가 인원이 좀 많이 생겼는데요. 그 면접 점수에 320점 만점에 317.7로 면접에 대한 사실 변별력은 좀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 내신이 5등급이 넘어가서 실제 합격자 내신 2.53등급하고 좀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 상향으로 해봤습니다. 네, 수시 접수를 앞두고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꿈을 이루기 위해 희망하고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수시 경쟁력은 어떻고 어떤 점이 부족한가요? 이 점을 궁금해했는데요. 먼저 선생님께서 수시 경쟁력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선생님, 여기에 덧붙여서 이 학생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 상당히 이제 자세하고도 구체적인 꿈을 이루는 건 맞습니다. 보통 이제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뭐 선생님 너무 이거는 짜요, 뭐 아니면 정말 이렇게 써야 되나라고 얘기하는데 네. 저도 정말로 학생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과 현실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해외 아동 자원 봉사활동 꿈꾸는 학생 분명히 맞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에 대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적 구체적 활동이나 노력하는 부분이 생활기록부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생 수능을 준비하면서 적성평가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가천대 적성평가를 소신 지원을 제외한 지금 희망대학은 조금 더 이렇게 합격할 가능성이 좀 적을 것 같고요. 물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학생이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진심으로 진짜 해외에 대한 봉사활동을 꿈을 꾼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관련 자료를 좀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단체를 한번 찾아가 보셔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해외 봉사 나간다고 하는데 말이 통해야죠. 아무리 몸으로 그렇죠. 때운다고 하지만 해외 봉사 단체는 영어나 다른 언어
외국어에 대한 이 우수성이 보여줘야 되는데 영어 내신이나 수능 점수를 봤을 때는 좀 우리 학생이 그 꿈을 이루기에는 부족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학생도 얘기했지만 국제협력단위 코이카 같은 경우에 직원 채용 시에 토익 830 탭스 674 그다음에 토플 IBT 96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영어 공부나 외국어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봉사활동을 하는 네. 데는 뭐 대학교가 사실은 뭐 중요한 것보다는 진짜 이런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할 텐데요. 우리 학생이 하나 더 궁금해했던 점은 해외 아동을 돕기 위한 진로를 위해서는 어떤 학과에 지원해야 적합하고 또 많은 봉사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접할 수 있는 학교를 지원한다면 어떤 곳이 지원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예, 뭐 협력단 같은 경우에 굳이 이제 그 직원들을 채용할 때 과에 대한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일 지원 마감인데 우리 학생 여전히 학과에 대한 이제 고민이 좀 많죠. 해외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영어나 외국어에 대한 능력이 필요하고 사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걸 해결하려면 사실은 통상학과나 이런 쪽보다는 영어 관련 학과, 그다음에 외국어 학과에 대한 지원을 유리할 것 같고요. 카톨릭 대학이나 아니면 기독교 쪽 대학이 봉사활동이 다양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연계보다는 제 생각에는 개인이 해외 봉사 협력단체에서 지원하여 활동하는 것이 더 다양하고 그다음에 목적의식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그 학습 전략에 대한 조언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수학과 영어가 현재 등급 컷에 걸려 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만 노력하면 성적 향상이 기대된다고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선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수능 때까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학생들한테 이제 저는 수학이 안 나오네요, 영어가 안 나오네요 그러면 너가 도대체 어떤 거에 약하냐? 뭐 예를 들어 수학이면 지수함수에 약하냐, 아니면 뭐 로그함수에 약하냐, 미분에 약하냐 이런 질문하면 잘 모릅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기하 벡터가 어려워요. 그 많은 단어를 다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지금?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나 독해, 어휘, 이 듣기 등의 이제 문항별 분석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여러 모의고사 본 것들을 다 나눠 보셔가지고 과연 내가 어떤 것들이 틀리는 건지. 그래서 그 부분이 문법인지 독해인지 어휘인지 듣기인지 꼭 확인하셔서 먼저 급한 것부터 하셔야죠. 그 다음에 EBS 열심히 풀라고 하는데 문제를 풉니다. EBS는요 수능에서 문제가 안 나오고 지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문 분석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 학생 성적으로는 높은 문제보다는 남들이 맞을 수 있는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네. 틀린 문제의 위주의 복습이 필요합니다. 수학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영어하고 비슷합니다. 모의고사 시험지 바탕으로 중단원별로 이제 문항 분석을 합니다. 단원별로 만약에 3점, 4점 문제 모두 틀리면 개념부터 그 중단원 다시 공부하셔야 되고요. 3점 문제는 다 맞고 4점은 다 감점이 됐다고 하면 기출문제나 사설 문제집에 난이도 있는 문제풀이를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해야 될 59일 동안 해야 될 거 엄청 많죠. 그렇지만 집중해서 본다면 지금 EBS에서 틀린 문제라든가 자기가 여태까지 본 모의고사 갖고 있는 문제집을 갖고 틀린 문제 위주로 5번, 6번 이상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조금 과도 상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우리 학생이 지금 고개를 떨구고 있진 않을까, 좀 표정이 어둡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전형을 좀 살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이 좀 실망하실 수 있는데요. 뭐 제가 이제 한 예로 드리면 전에 저희 반 학생 하나가 이제 원서를 쓰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전교 한 20등 되니까 뭐 중앙대나 건국대 하나 쓰자라고 했더니 우리 학생이 자기 자존심 문제 때문에 난 절대로 여길 쓰지 못한다 라고 해서 이제 막상 결과를 봤더니 이 학생이 뭐 정시도 안 나오고 수시 다 떨어지고 나서 다시 이제 재수를 했습니다. 마치 재수를 하면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잘 나올 것 같은데 네. 재수도 사실은 이 자기 제어에 대한 능력이기 때문에 사실 힘듭니다. 결과적으로는 재수해서 수원에 있는 모 대학을 갔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 학생이 조금 더 눈높이를 낮추고 조금 더 고민을 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고 재수도 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대학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학생이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필요한 추천 대학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서경대 일반 학생 전형입니다. 국제 비즈니스 어학부 15명입니다. 일괄 전형으로 학생부 60에 적성고사 40입니다. 수능 체제 없어서 좀 편할 수 있겠죠. 작년도 경쟁률 31.67대 1입니다. 적성고사 합격 평균이
60문항 중에 42.3입니다. 그러니까 한 18개, 17개 틀리면 충분히 가능하고 내신이 좀 부족하니까 한 16개 그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시험 시간 60분입니다. 좀 빠르게 푸는 연습 필요하죠. 학생부 교과에 대한 국영사입니다. 그런데 적성고사 보시면 400점 만점에 기본 점수 40점 주고요. 언어 6점에 30문항, 그다음에 수리 6점에 30문항으로 오답에 대한 감점 어렵기 때문에 빨리 푸는 방법 연습하시고 기출문제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예, 도전 가능성 소신으로 봤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예, 한성대입니다. 무역학과 야간입니다. 예, 8명인데 뭐 야간 썼다고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요새 야간이나 주간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경쟁률 좀 낮춰보려고 제가 생각해서 추천해드리고요. 일괄 전형으로 학생부 60에 적성고사 40입니다. 수능 최저 없습니다. 작년도 경쟁률 15.33대 1이고요. 100점 만점에 73.7입니다. 그리고 무역학과 합격자 평균 내신이 3.63등급입니다. 400점 만점에 기본 점수 100점 줍니다. 국어 4점에 30문항, 수학 6점에 30문항으로 수학 비중이 조금 높은데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수학 A형에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실망한 건 아니죠?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뭐 고개 떨구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될 거는 없으니까 좀 냉정하게 바라보시고 선생님 말씀 잘 곱씹어서 최대한 현명하게 좀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 상담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잘 살펴보고요. 앞으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대답을 안 하네요.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재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아동 자원 봉사단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4개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적성 전형, 2순위 논술 전형, 3순위 정시 전형입니다. 우리 학생의 대입 전략은 우리 학생이 가장 적합한 적성 전형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 보시고 대학별 기출문제를 통해 별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해 부족한 사탐 성적 향상을 위한 학습 방법을 다시 설정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학생에게 추천하는 전형은 서경대 국제비즈니스어학부 일반학생 전형 1, 한성대 무역학과 야간 적성 우수자 전형을 추천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내일이면 이제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이 됩니다. 이제 아마 오늘 밤에는 최종 점검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요. 김우 선생님, 네. 최종 점검 어떻게 하면 더 확실히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 내에 이제 접수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접수 마감일이 이제 내일인 대학들은 마감 시간을 좀 유념해 두시고요. 네. 마감 시간이 코앞에 다가오면 학생들이 전부 다 이제 원서 사이트에 몰리기 때문에 적어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여유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온라인 접수를 할 때 이제 그 대학별 고사가 진행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진행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제출 마감이 또 이제 원서 접수 마감하고 같은 시간대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약간 또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확히 하셔서 일단은 그 마감 사이트에 본인이 어떤 그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제출 버튼을 정확히 올리셔야 되지 마감만 시킨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제출 버튼을 정확히 올리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 대학별 고사 날짜를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이 분명히 이제 같은 대학별 고사를 보는 일시에 겹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중에 한두 곳을 이제 판단해야 돼서 일단은 겹치는 날짜에 두 곳을 동시에 쓰는 학생도 있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본인이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 같은 경우는 유불리를 판단해서 이제 한쪽을 포기하고 가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본인에게 주어진 6번의 기회다 보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날짜나 어떤 그런 시간들이 겹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같은 날짜라면 오전에 본다면 오후에 다른 대학에 볼 수 있는 그런 정도 또 이동거리가 가능한가 보셔가지고 현명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주원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수시 지원 이후에 어떤 대비가 가장 현명한 대비라고 보시나요? 예, 뭐 예를 하나 드리면 실제로 그 수능에서 수학 보면은요, 21번이 객관식이 제일 어려운 문제고 22번이 주관식이 제일 쉬운 문제인데 뭐 여태까지 수능 정답률 보면 22번이 50%를 넘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21번에서 죽어라고 풀다가 진이 쪽 빠진 다음에 22번 푸는데 답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능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쓰고 지원 전략 하느라고 열심히 하다가 지금 딱 끝나고 나면 맥이 풀려가지고요. 예, 눈이 풀려서 막 돌아다니는 학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끝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네. 마치 수시 접수를 하면 붙을 듯이 자기가 붙은 것처럼 막 돌아다니는 학생도 있습니다. 수시에 뭐 조금씩 다르지만은 논술 전형의 합격률 4%고요. 학생부 종합의 퍼센티는 8에서 12%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0%, 96% 학생들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시를 보고 지금 달리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매정한 얘기지만 59일 동안 조금 더 정시에 매진해서 내일부터 다시 자기가 부족한 과목 찾아가지고 정말 내 혼을 다 바쳐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김호성 선생님, 정주원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 정재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올해 수시 지원 결과를 통해서 대입 준비 방향을 세워보는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수시 지원 결과 분석 및 대입 합격 전략을 주제로 한 내일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